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광사입니다. 우리 뇌가 컴퓨터 같으면은 그냥 케이블로 탁 연결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겠지만 우리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뭐로 인코딩을 해요? 언어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인코딩을 해. 그래서 언어로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언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언어를 이제 읽거나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디코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시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는 거는요,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된다고. 룰이 있어요. 근데 그 룰은요, 무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상식, 이렇게 문상식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나중에 멘붕이 오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멘붕이 오는 경우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멘붕 오기 전에 언어니까 내 상식대로 자유롭게 재미있게 써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멘붕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want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랑 굉장히 친하죠. 특히 이게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면은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 보호로는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런데요,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 공포 영화인데 톡투미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 I don't want 다음에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blaming yourself. ing가 나와버렸어. 이거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도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물론 대부분 경우에는요,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study English hard. I want you to be nice to your mom. I want you to be my wife. 원하는 거는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와 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투부정사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왜 이 영화에서는 I don't want you blaming yourself. 여기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blaming이 왔을까요? I don't want you to blame yourself. 이 친구가 앞으로 막 자책을 할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야, 앞으로 자책 같은 거 하지 마. 지금은 자책 안 해. 앞으로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런데 이건 뭐예요?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너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자책하는 너를 나는 바라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ing를 쓰는 거고요. 앞으로 자책을 할까봐 걱정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to blame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법은 어떤 상황, 우리의 생각, 이거를 담는 수단일 뿐이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상식적으로 살면은요, 법에 저촉될 일이 없어요. 상식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고양이를 내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고양이들은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우리 고양이는 왜 바보 같지? 그래가지고 나는 내 고양이가 춤을 좀 췄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I want my cat. 앞으로 춤을 추기를 바라니까 to dance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입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입양하는데 가가지고 저는요, 제 고양이가요, 춤을 좀 췄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도 있잖아. 춤추는 고양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춤을 추는 고양이여야 돼. 그래서 그 경우에는요, I want my cat dancing.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고양이를 입양을 해갖고 와서 이제 키웠어. 근데 이놈이 하루 종일 춤을 추는 거야. 이제 좀 우리 고양이 춤 좀 안 췄으면 좋겠네.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어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I don't want my cat dancing anymore. 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 우리 딸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노래를 참 잘해.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혼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난 네가 좀 크게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앞으로 부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I want you to sing loudly.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want a 투부정사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완전 초음치야. 죽겠어 아주. 맨날 소리를 질러갖고 노래를 불러. 멱이 돼지를 따고 있어요 아주. 그럴 경우에는요. 야, 너 노래 좀 그만해. 시끄러 죽겠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I don't want you. 난 너를 원하지 않아. 어떤 너예요? 하고 있으니까 I don't want you singing loudly.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want you ing가 성립하는 거예요. 상황이 있으면 말이 있고요. 말이 있으니까 그거는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멘붕하는 두 번째 사례. 뭐냐면 투부정사를 분리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she wanted to finish her work. 여기다가요. 그냥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quickly라는 단어를 하나 어디다 넣어야 되겠지. 그죠? 어디다 넣을 수 있어요? She wanted to finish her work quickly.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투부정사 to finish를 짝 찢어가지고 그 사이에 넣어요. She wanted to quickly finish her work.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문법에서는 투부정사를 분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리를 해요 실제로. 왜 분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quickly가 친한 단어를 찾는 거야. 빨리가 제일 친한 단어는 뭐예요? 빨리 그녀예요. 빨리 원했던 거예요. 빨리 끝내는 거예요. 빨리 그녀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상식으로 알 수 있죠. 빨리 끝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she wanted to quickly finish. 우리말도 빨리 끝내고 영어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동양 서양이 공유하는 상식이죠. 그래서 quickly를 투부정사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We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그 상황을 여기에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더 잘 요건 뭐예요? better. better라는 부사를 어디다 넣을까 봤더니 we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bette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좀 껄쩍지근하다고. 왜냐하면 better, 더 잘이란 말이랑 제일 친한 애가 뭐예요? 더 잘 우리예요. 더 잘 노력했다는 거예요. 더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더 잘 상황이에요. 더 잘 이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We tried to better understand the situation. 이렇게 to understand 사이에다가 better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분리하지 마라라는 문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who를 쓸 거면 to whom, with whom, for whom처럼 whom만 써야 된다. 이런 규칙도 있거든요. 문법에. 이것도 사실상 많이 깨졌어요. To who did you give the keys? 누구한테 이거를요. to whom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걸 to who라고도 많이 쓰죠. With who did you attend the concert? 누구랑 같이 너 그 콘서트 참석했니? 누구랑 같이 이것도요. with whom 써야 되는데 이거를 with who로도 많이 써요. From who did you receive such a thoughtful gift? 누구로부터 너 받았니? 그렇게 사려 깊은 선물을 요거죠. 누구로부터 이것도 from whom이 맞는데 요새는 from who로도 많이 쓰죠. By who was the amazing painting created? 누구에 의해서 그 멋진 그림이 창조가 되었니? 요거죠. by whom이죠. 근데 이것도 by who로 많이 사용을 한다. 여러분 숫자가 더 적은이란 말은 뭐라고 하나요? fewer라고 표현하죠. fewer people. 양이 더 적을 때는 뭐라고 해요? less. 그죠? less money 그러죠. 그래서 수와 양은 이렇게 fewer하고 less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요. less를 수를 셀 때도 많이 써요. 그 less라는 말이 주는 독특한 어감이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fewer라는 말은 진짜로 수에 집착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less라는 말은 뭔가 실망감, 더 적어서 안타까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fewer 대신에 일부러 less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less people, less bullshit. 더 적은 사람이 있으면은 황당한 일이 더 적어진다. 열받는 일이 적어진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더 적은 사람 그러면은 less가 아니라 fewer people 해야죠. 근데 less people, less bullshit.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문법으로는 틀렸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The less people you chill with, the less problems you deal with. 이것도 라임이 딱딱 맞죠? 아까 그 less people, less bullshit이랑 같은 주제예요. 더 적은 the less people, 더 fewer 해야 되거든. The less people you chill with. 더 적은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the less problems you deal with. 더 적은 문제들을 너는 다루게 돼. 사람이랑 너무 어울리는데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The less people know about us. 우리에 대해서는 더 적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모른다는 약간 실망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the fewer people이 아니라 the less people이라고 비격식으로 쓴 거예요. The more you say, the less people remember. 네가 말을 더 많이 할수록 the less people, 더 적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 The fewer the words. 그 단어들이 더 적으면 the greater the profit. 그 이익은 더 커져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the words에는 fewer를 제대로 맞춰서 썼어요. 단어는 셀 수 있으니까 fewer 더 적은. 근데 앞에 the less people remember 여기는 the fewer people 해야 되는데 여기도 less people이라고 했죠. 결국은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 법칙인데 셀 수 있는 거에는 fewer, 셀 수 없으면 less.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런 표현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의도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기존의 어떤 문법적인 규칙이 허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문법은 룰이고 수단인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